2천만 원에 팔고 있는 자전거를 직접 만들어봤으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번 영상에서 주행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잘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전체에 커버를 달아서 비가 와도 탈 수 있게 만들어줄 거라 커버를 달 수 있는 프레임 작업부터 올망지게 해줬습니다. 커버 만들고 나니까 문 만들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로 들어가서 타볼까 해서 뒤로 타봤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올 때 좀 힘들 것 같다고요? 예, 괜찮습니다. 그건 아마 미래의 부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프레임에 무광 블랙으로 깔끔하게 칠해줬습니다. 야, 도색만 했는데 갑자기 뭔가 멋있어졌습니다. 이제 의자에 쿠션 넣을 건데 이 캠핑 매트를 사용해 볼 겁니다. 나름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네요. 캠핑 매트 크기 맞춰서 잘라주고 커튼 천 씌워서 커버 만들어주면 약간 다림질판 같은 쿠션이 완성됩니다. 이제 의자에 놓고 편한지 앉아봤는데 너무나도 편한 게 얼른 주행해보고 싶더라고요. 의자도 검정색으로 칠해준 다음에 뒤에 가로바 잘라서 타기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번에 타보니까 뒷브레이크만 있는 게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앞브레이크를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분해하고 남은 자전거의 브레이크 부분을 잘라서 앞바퀴에 한쪽씩 달아주기로 했는데 제 벨로모빌에 맞춰서 브레이크 틀을 개조해줘야 합니다. 대충 앞바퀴에 림 브레이크를 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양쪽에 하나씩 달아주고 절대 빠지지 않게 용접해주고 나면 이제 와이어를 달아야 되는데 요놈이 필요합니다. 와이어 튜브를 고정시켜주는 건데 이게 없으면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대충 잘라서 와이어 튜브 끝쪽 위치에 용접해준 다음 와이어 튜브 고정시켜주고 와이어를 길이 맞춰서 연장시킨 다음 테이프로 고정시켜줬습니다. 앞브레이크는 하나로 연결해서 레버 하나만 당겨도 브레이크가 작동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브레이크 작업에 하루가 꼬박 걸릴 줄은 몰랐네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앞바퀴가 잘 멈추는지 테스트해봤는데 이거 멈추긴 하는데 걱정되네요. 깔맞춤을 위해 브레이크도 검정으로 칠해주고 외관은 이 함석 철판으로 사이버트럭 느낌을 주고 싶어서 무게가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경량화를 포기했습니다. 붙일 곳마다 치수 제거 다 잘라준 다음 앞유리창에는 폴리카보네이트를 달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치수 맞춰서 잘 잘라준 다음에 이 벨로모빌에 달아줄 와이퍼가 필요한데 바로 세계 최초 그래핀 코팅된 실리콘 와이퍼 불선 실리콘 그래핀 와이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화살처럼 생겼네요. 이게 여기 이렇게 앞창을 닦을 수 있게 달아줄 건데 수동이냐 자동이냐 고민하다가 모닝 리어 와이퍼 모터를 하나 구매해 왔습니다. 이걸 달아주면 될 것 같은데 와이퍼는 와이퍼 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구할 수가 없어서 제 차에서 뜯어오려고 뜯어봤는데 이거 안 뜯깁니다. 강제로 뜯어내다가는 제 차 뒷유리가 깨질 것 같아서 빠르게 포기하고 앞유리 유막 제거해준 다음 너무나도 궁금한 게 있어서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불선 실리콘 그래핀 와이퍼는 그냥 와이퍼만 왔다 갔다 하면 발수 코팅이 저절로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일반 와이퍼, 오른쪽에 불선 실리콘 그래핀 와이퍼를 달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달아주고 물 뿌린 다음 테스트해봤는데 이게 발수 코팅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양쪽이 똑같더라고요. 좀 당황했지만 5분 정도 와이퍼를 돌리면 된다고 해서 쭉 해봤는데 와, 신기합니다. 일반 와이퍼 쪽은 발수 코팅이 안 됐고 딱 불선 실리콘 그래핀 와이퍼 쪽만 발수 코팅이 됐네요.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적용한 모델이라 특허 등록된 코팅 기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주 대단합니다. 본사 테스트 기준으로 발수 성능이 일반 발수 와이퍼보다 4배 더 오래 간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비 오는 날 달리다가 비에 앞이 안 보여서 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코팅 덕에 와이퍼 내구성과 마찰이 감소돼서 소음까지 감소된다고 하는데 역시 불수원입니다. 나머지 한쪽도 불선 실리콘 그래핀 와이퍼로 바꿨는데 바로 발수가 되어버리네요. 성능이 아주 죽입니다. 와이퍼를 달기 전에 아주 위험한 함석 철판 끝단 마감을 할 저렴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절연 테이프를 함석 철판에 둘러서 마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붙이고 나니까 생각보다 깔끔하니 이쁘네요. 함석 철판이 날카로워서 전부 다 테이프로 테두리 마감해줬습니다. 이제 이걸 프레임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뭐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혹시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내려야 하는데 풀커버라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옆쪽에 비상탈출구 하나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 벨크로를 이용해서 열기 쉽고 닫기도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라놓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앞면과 옆면에 달아주면 이제 깔끔하게 보호필름 앞뒤로 다 뜯어주면
아주 깔끔한 창이 나오는데 이거 타고 주행하면 맑은 하늘을 보며 누워서 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은 다이소에서 파는 사이드미러 올망지게 양쪽에 하나씩 달아줍니다. 좀 작긴 한데 잘 보이네요. 와이퍼 모터 선이 없어서 와이퍼 모터 전선 커넥터를 구매했는데 잘못 싸가지고 와이퍼 모터랑 맞지가 않네요. 어쩔 수 없이 분해해서 연결하려고 열어봤는데 제가 건들 수 없는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마침 불선 실리콘 그래핀 와이퍼는 메탈로 만들어져서 용접이 가능합니다. 이 불선 실리콘 그래핀 와이퍼는 메탈 소재 4간절 프레임이라 각도 따라 밀착이 된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메탈 소재라 녹도 안 슬고 고속주행에서 들뜸없이 강력하게 닦아준다고 하네요. 이걸 뚫어서 비트를 용접한 다음에 소형 전동 드라이버로 돌려서 와이퍼를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불선 실리콘 그래핀 와이퍼는 온도 저항력이 높아서 고온이나 저온 환경에서도 변형이 거의 없이 처음처럼 잘 닦이고 삐걱삐걱 소리도 덜 난다고 하네요. 앞쪽 폴리카보네이트 위치를 정해서 구멍을 뚫어준 다음 와이퍼를 넣고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보호가드까지 부착해준 다음 드릴로 돌려서 와이퍼를 작동해 봤는데 이게 될지 의문이긴 한데 일단 됩니다. 뒷문 쪽에 레인 커버 달아주고 앞쪽에 라이트 인척 반사판 달아주면 완성입니다. 이게 너무 커서 밖으로 뺄 수가 없어가지고 문짝 다 떼고 꺼내줬습니다. 나름 멋들어진 메탈릭한 디자인, 시원한 시야와 대충 한 60km 정도는 나갈 것 같은 화끈한 무게, 그리고 불스원 실리콘 그래핀 와이퍼가 이 벨로모빌 디자인의 활용 점점을 찍어줍니다. 그럼 이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레인저 마냥 뒤로 쑥 들어가서 벨크로로 만든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해주고 시원하게 달려주면 됩니다. 프레임 무게 때문에 사람 하나 더 태우고 다닌다는 마인드로 타주면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원하게 달리다가 방지턱을 만났는데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무섭네요. 전동으로는 와이퍼가 안 돼서 수동으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테스트 해봤는데 미쳐버렸네요. 이 정도면 비가 와도 문제없이 주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폭포를 지날 수도 있으니 방수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짱짱하네요. 그렇게 순차를 돌던 도중 뭐야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운전, 처음 할 때 느껴봤던 당혹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하필 오르막길에다 기어를 안 바꿔서 페달이 안 밟히더라고요. 트럭 운전 아저씨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어찌저찌 길을 비켜드렸습니다. 와 10년 감수했다. 진짜 너무 무섭다 방금. 와 이제 타는 것도 적응했겠다. 드리프트에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말고 주차장으로 가서 바로 드리프트 도전해봤습니다. 갑니다. 드리프트. 잠시 염라대 형님 보고 왔는데 상냥하시더라고요. 같이 지상으로 가서 지하 벙커 만들라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가냐? 문제는 비상 탈출구 쪽으로 넘어져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뒤쪽을 뚫어놨었습니다. 뒤쪽으로 나와서 넘어진 벨로모빌을 보고 있자니 혹시라도 용접 잘못해가지고 가까니 꺾였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튼튼하네요. 이거 타고 지하 벙커에 쓸 물건들을 옮기려 했는데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